대낮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 함께있던 어머니와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절기상 경칩을 앞두고 양산 통도사에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봄을 피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 2명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양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코로나 상황 속 분위기와 확진자의 투표 방법 등을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0대 부부가 대낮에 길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숨진 부부는 가해 남성의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는데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4명. 10여 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후 젊은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로 범행 전 어머니와 함께 숨진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는 그 소리만 나더라고. 근데 이쪽은 나한테 사람들이 썸머니 죽어있던데.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A씨는 이곳에서 범행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 모자는 경북 경주로 도망갔다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범행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50대 부부와 30대 A씨 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인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좀 오래된 지인들 관계가 돼가지고 피해자는 지금 우발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과 경남 지역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000대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은 14,000여 명, 경남은 11,000여 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으로 지난 2월 코로나 지표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부산 지역 전체 확진자는 16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역시 1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망자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2월 사망자는 모두 280명에 이릅니다. 오미크론 이후 감소했던 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중증 환자는 63명, 경남은 34명입니다. 부산에서는 3일 4구의 다대소각장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휴대폰 앱 서비스를 통해 검사소 혼잡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3차 접종률은 지난 2일보다 약간 높아졌는데 부산은 60.5%, 경남은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대화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투표지를 받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장 곳곳은 수시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건 코로나 속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때의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죠. 사전투표는 5일,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고요.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담당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규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기표소를 이용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확진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시대에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기온 탓에 움츠러들긴 하지만 절기에 맞춰 봄 내음도 맴돌고 있는데요. 전국의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사, 통도사 홍매화도 꽃망울 터뜨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윽한 봄의 향기는 이번 주말 절정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 알프스 영치산 자락 고즈넉한 남자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양산 통도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것입니다. 수줍은 듯 발그레한 꽃잎에 속눈썹같이 긴 꽃술. 개화 소식에 산새도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전국에선 상춘객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을까? 홍매화가 아주 아름답게 피는 어떤 절의 고찰에서 피는 홍매화의 모습은 다른 곳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죠. 봄이 되면 홍매화 촬영하러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령 370년의 통도사 홍매화는 통도사를 세운 자장률사의 법명을 딴 자장매로 더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불타버린 영각을 중창할 때 싹이 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2월 초부터 중순에 꽃을 피우지만 올해는 유난히 긴 겨울에 20여일 정도 늦게 피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늦을새라 조롱조롱 꽃망울을 머금었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과 긴 겨울 속에서도 약속처럼 꽃을 피운 홍매화에 사람들도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아이들도 좋고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이렇게 아이들과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진정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 귀로 향을 듣는 꽃이라 불리는 매화. 천년고찰 통도사와 어우러져 봄을 알린 홍매화는 3월 초인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3일) 오전 9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화도합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어선 A호와 1톤급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B호가 전복됐으며 승선원 2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충돌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두 어선이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3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모텔에 투숙 중인 50대 A씨 등 4명이 화상과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투숙객 1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부산과 경남,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천여 건, 사망자는 1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선박사고가 4,100여 건으로 모두 73명이 숨졌습니다. 또 차량과 방파제 추락,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는 840건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1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름 유출 등 오염사고는 531건, 이 가운데 확산 가능성이 높은 중요 오염사고는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현장 정보 수집, 평가 등을 토대로 취약해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을 다룬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고양이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이 청원은 한 달인 3일 청원인 20만 2,570명을 기록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여건을 갖췄습니다. 청원인은 2019년 경의선 자두 사건 당시에도 국민청원 20만 명이 달성돼 정부는 동물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지금도 유사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3, 제4의 두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해범인을 반드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에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경대 빅데이터 서포터즈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부산시 사하군의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찾아낸 뒤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률과 통행 속도 등을 분석해 정류장 스마트 쉼터 구축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부경대와 함께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창업이나 업무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가 발표한 성과물은 부산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청솔 주간보호센터가 3월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재활운동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에서 최고 100%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솔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성공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학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경대는 데이터 기반 도시 문제 해결 사례와 대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와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LG헬로비전은 관련 사업 진행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IT와 에너지 등과 관련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기관은 관련 전문 인력 육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발전, 그리고 도시의 안전, 보건 이런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창원의 한 시민단체가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발전 범시민연대는 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해양 신도시는 하루빨리 진행돼 최근 조성된 친수공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자 침체된 마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